어르신,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나? 아니, 그냥.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장사에 방해될 거 아냐?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남성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우유와 갓 구운 크림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나왔습니다.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면 맛있어요. 그때 가게 뒤편에서 한 여자아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아빠, 나왔어. 우리 모모,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선생님이 모모 이쁘다고 칭찬해줬어. 그 모습을 보던 노숙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예비 사위를 시험하러 노숙자로 위장한 회장님의 믿지 못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약그룹의 수장으로서 평생을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예리하게 살아온 서문도 회장의 저택에도 어김없이 설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평창동 산자락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은 이른 새벽부터 내려앉은 하얀 서리로 덮여 있었고 마당의 소나무들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며 꼿꼿하게 서 있었죠. 집안 곳곳에서는 은은한 한약재 냄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식당 안의 공기는 밖의 날씨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빳빳하게 풀을 먹인 개량 한복을 입고 식탁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정갈하게 끓여낸 떡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에는 좀처럼 손을 대지 않았어요. 짙게 내려앉은 그의 눈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찻잔을 쥔마디 굵은 손가락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외동딸 수아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으로 떡국 국물만 의미 없이 휘젓고 있었죠. 수아의 긴 속눈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은 식탁 위에 흐르는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뜨린 것은 곁에 앉아있던 서 회장의 여동생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입을 떼었죠. 수아야, 이제 너도 30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아빠 속을 썩일 거니? 이번에 저기 대기업 집안 아들이 선자리에 나온다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게 어떻겠어? 고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에 모여있던 친척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안 배경을 따졌고 누군가는 수아의 나이를 걱정하며 부추겼어요.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울수록 수아의 손은 점점 더 거칠게 떨려왔습니다. 결국 수아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들끓던 식당 안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 서 회장의 매서운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서 회장의 눈썹이 크게 일렁였고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속에 찬물이 튀어 하얀 식탁볼을 갈색으로 물들였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누구냐, 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 애비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게야? 서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식당 바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젖은 목소리로 대답을 이어갔죠. 작지만 자기 힘으로 정직하게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빠, 그 사람은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거 몰라요. 제가 그냥 평범한 약국집 딸인 줄만 알고 있어요. 수아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서 회장의 얼굴은 점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거칠어진 숨소리가 식탁 너머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뭐라고? 빵집? 게다가 내 신분까지 속여? 서 회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아에게로 쏠렸고 어디선가 작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수아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부모님 없이 혼자 힘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면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 회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죠. 고아라고?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집안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놈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냐? 혼자 자란 인간이 가족이 뭔지 알기나 하겠어? 서 회장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고 떡국 국물 몇 방울이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편견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항상 돈과 배경으로만 사람을 봐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서 회장이 고함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굵은 목에 핏줄이 불끈 튀어나와 있었어요. 나는 평생을 사람을 보며 살았어. 보육원 출신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런 놈이 내 돈을 노리지 않았을 리가 없어. 수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쳤죠. 핸드백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 배경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수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끈을 움켜쥔 채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아빠는 사람을 배경으로만 보시니까 진짜 마음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친 수아는 눈물을 훔치며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서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남겨진 서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고요한 설날 아침이 흐르고 있었고 멀리 산자락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눈보라가 몰아치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모와 친척들은 서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넓은 식당에는 이내 서 회장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육중한 오크나무 문을 열고 서재로 들어선 그는 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재 안은 묵직한 가구와 오래된 책들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과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였지만 정작 하나뿐인 딸아이의 마음 하나 붙잡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책상 한구석에 놓인 은색 액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죠. 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서 회장의 차가운 성격을 늘 걱정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볼 때 가슴보다 숫자를 먼저 보잖아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법이에요. 아내의 그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치 곁에 있는 듯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 회장은 차가운 유리 표면 너머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가 액자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고는 안락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명절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재 안의 고요함은 그를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죠. 정말 그놈이 수아의 돈이 아니라 수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일까?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서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기만당하며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선이란 그저 포장된 욕망에 불과했죠. 특히나 보육원 출신이라니
혼자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순수한 사랑을 운운한다는 게 서 회장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의 그 절박한 눈빛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수십 년을 함께한 최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 비서는 서 회장의 어두운 표정만 보고도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말없이 고개를 숙여 대기했죠. 서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비서, 내 딸이 만난다는 그 친구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이름은 한결, 빵집을 운영한다고 하더군. 최 비서가 수첩을 꺼내 메모하는 동안 서 회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서류상으로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람의 진짜 밑바닥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이지. 서 회장의 눈동자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시험해봐야겠어. 그 친구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딸의 배경을 노리는 위선자인지 말이야. 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실 생각이십니까? 자네가 노숙자로 위장해서 한번 가보게. 돈도 없고 초라한 행색으로 빵을 구걸하는 사람 말이야. 그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네. 네, 제가요? 왜? 싫은가? 아닙니다.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가려는 순간 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던가 그런 녀석들은 대개 살아남기 위해 착한 척하는 법을 배우지. 진짜 본성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서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나간 뒤 서재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서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의 주먹은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서재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는 회사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서 낡은 옷가지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 안에는 해진 점퍼와 때 묻은 작업복, 구멍난 운동화가 들어 있었어요. 최 비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서 회장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정장 차림에 그가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복잡해 보였습니다. 최 비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며칠은 안 씻은 듯 얼굴에 때를 묻혔어요. 손톱 사이사이에도 일부러 흙을 문질러 넣었고 구겨진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나서며 주머니 속 지갑을 확인했어요. 평소 넣고 다니던 신용카드들은 모두 사무실 서랍에 두고 왔고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결의 빵집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멀리서부터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는 골목길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빵집 앞에 다다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한결이었습니다. 최 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하고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고 한결이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최 비서는 일부러 몸을 웅크린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남루한 차림새를 본 한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뭘 드릴까요? 최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빵 한 개만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은 내일 꼭 갖다 드릴게요. 한결은 잠시 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주눅든 어깨. 한결의 시선이 최 비서의 손으로 향했어요. 거칠게 튼 손등과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추위에 얼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각 구운 크로와상을 집어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뒤쪽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따끈한 수프가 담긴 컵을 들고 나왔어요. 앉으세요, 아저씨. 한결이 가게 한쪽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 비서는 얼떨결에 의자에 앉았고 한결은 그의 앞에 크로와상과 수프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아요. 한결의 말에 최 비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의 눈빛에는 어떤 경계심도 불편함도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친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크로와상을 집어들었습니다. 각 구운 빵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고소한 버터 향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는 수프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최 비서가 빵을 먹는 동안 카운터로 돌아가 다시 빵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계속 쳐다보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며 가끔씩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부드럽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최 비서는 빵을 다 먹은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사실 돈이 정말 없어서요. 혹시 2,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최 비서는 회장님의 지시대로 한결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었죠. 한결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최 비서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떴어요. 한결은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자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보였어요. 한결은 그 중 한 장을 꺼내 최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2,000원이라고 하셨지만 10,000원 드릴게요. 버스도 타셔야 하고 따뜻한 것도 드셔야 할 것 같아서요. 최 비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결의 눈빛에는 여전히 순수함만이 가득했어요. 거기에는 경계도 의심도 귀찮음도 없었습니다. 최 비서는 그 돈을 받아주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어려울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몸 따뜻하게 하시고 힘내세요. 최 비서는 일어서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어요. 한결은 여전히 빵을 진열하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최 비서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한결이 건넨 10,000원짜리 지폐가 쥐어져 있었어요. 최 비서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그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재계의 거물을 보좌하며 수많은 거래와 계약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조건 없는 친절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오후 서 회장의 서재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비서는 평소의 정장 차림으로 돌아와 서 회장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빵집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보고했습니다. 한결이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돈을 요구했을 때도 망설임 없이 내어줬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죠. 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최 비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보고가 끝나자 서 회장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기하는 거야. 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인간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동정을 살 수 있는지 배워.
착한 척하는 게 생존 방식이었을 거야. 서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수아의 배경을 눈치챘을지도 몰라. 약국집 딸이라고 했지만 요즘 세상에 정보를 못 찾을 리가 있나? 최 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한결의 그 맑은 눈빛을 떠올렸지만 감히 회장님께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었어요. 더 큰 시험이 필요해. 서 회장이 의자를 돌려 최 비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번엔 돈으로 직접 때려보자고. 빵 10연개를 주문하게. 단체 주문인 것처럼 꾸며서 말이야. 최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최 비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서 회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주문하고 나타나지 마. 그 친구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네. 진짜 본성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최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재를 나서는 최 비서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처량해 보였습니다. 서 회장은 다시 혼자 남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주제에 내 딸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서재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틀 뒤 오전 한결의 빵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결은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추고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현베이커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금빛복지센터인데요. 내일 행사가 있어서 빵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혹시 1000개 준비 가능하실까요? 한결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1000개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1000개요? 한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 여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네, 원래 다른 곳에 맡겼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서요. 내일 오전 8시까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금액은 개당 3,000원씩 해서 300만 원 현장에서 바로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한결은 작은 빵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오늘 아침에 구운 빵들이 놓여 있었고 오븐은 2대밖에 없었어요. 1000개를 하룻밤 만에 만든다는 건 거의 밤을 새워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카운터 한쪽에 놓인 낡은 통장으로 향했어요. 통장에는 석 달째 모아온 돈이 들어 있었지만 목표 금액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3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재료비를 빼더라도 100만 원 정도는 남을 터였고 그 돈이면 적금에 넣어둔 돈과 합쳐서 조금 더 빨리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한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결의 얼굴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한결은 곧바로 재료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밀가루 50kg, 버터 20kg, 설탕과 이스트, 그리고 각종 재료들을 주문했어요. 재료비만 해도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배송기사가 재료를 가져온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한결은 작은 주방 공간에 빼곡하게 쌓인 재료 포대를 보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자, 시작해볼까? 한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한결의 빵집에만은 환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반죽을 치대고 발효시키고 성형하고 굽는 작업을 쉬지 않고 반복했어요. 오븐 2대를 번갈아 가며 돌렸고 한 번에 40개씩 구울 수 있었지만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한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고 밀가루 가루가 머리카락에까지 하얗게 묻어 있었어요. 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반죽을 치대는 리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한결의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는 잠깐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렸어요. 뚝뚝하고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이미 500개가 넘는 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고소한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바깥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한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반죽대 앞으로 섰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밀가루를 쏟아부었어요. 새벽 4시 한결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반죽을 오븐에 넣고 타이머를 맞추고 앞치마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냈어요. 카운터를 가득 채운 빵들을 세어보니 정확히 1000개였습니다. 한결은 깊게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골목길에는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한결은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30분. 약속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한결은 빵들을 깨끗한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담으면서도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돈이면 조금 더 빨리.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상자를 닫았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한결은 가게 문 앞에 서서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차가 들어올 법한 시간이었습니다. 8시 10분이 되었고 8시 30분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핸드폰을 꺼내 어제 받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자동 응답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결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멘트가 반복되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9시가 넘어가자 한결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안가득 쌓인 1000개의 빵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각 구웠을 때의 김이 사라지고 빵들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료비 150만 원이 머릿속을 스쳤고 밤새 들인 노동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소리내어 한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나.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어요. 한결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빵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빵 상자들이 빼곡하게 실려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었고 리어카 바퀴가 골목길을 굴러가며 덜컹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한결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관장님, 빵 좀 가져왔어요. 한결이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관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이렇게 많이요? 어쩐 일이에요? 그냥 많이 남아서요. 어르신들이랑 나눠 드세요. 한결은 담담하게 말하며 상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이고, 이 빵 냄새 좀 봐. 방금 구운 거 아니가? 한결은 어르신들께 빵을 하나씩 건네며 웃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맛있습니다. 복지관을 나선 한결은 다시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쪽방촌 골목을 돌며 빵을 나눠줬어요. 아저씨, 드세요. 한결이 다리 밑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던 노숙자에게 빵을 건넸습니다.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자랐던 보육원도 찾아갔어요. 선생님, 애들 간식으로 쓰세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한결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한결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한결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받은 것도 많았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결의 리어카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00개의 빵은 모두 동네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한결은 빈 리어카를 끌고 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카운터와 조용한 주방이 그를 맞이했어요. 한결은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 비서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복지관으로 가고 거리로 나가고 보육원을 찾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최 비서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최 비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보고 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 서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해보게. 최 비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결 씨는 300만 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재료비만 150만 원이 넘었고 밤을 꼬박 새워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최 비서는 말을 이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모든 빵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정말인가?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서 회장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착한 척하는 거야. 보육원 출신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남았어. 서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호출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최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고 서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필요해. 이번엔 여자를 보내게. 사흘 뒤 오후 현베이커리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고 한결은 주방에서 나와 손님을 맞이했어요. 문 앞에 선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노출이 심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불안한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누가 자꾸 따라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자는 한결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결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섰는데 화려한 금목걸이를 걸치고 문신이 비치는 차림새였어요. 앞선 남자가 여자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거기서 도망 다니지 말고. 뒤따라 들어온 남자는 팔짱을 끼고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한결은 본능적으로 여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십니까? 한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주먹은 조금씩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선 남자가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전 여친인데 빌려간 돈이 500만 원이야.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도망만 다니고 있어. 그는 담배를 입에 물더니 라이터를 꺼냈어요. 한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밖에서 피우세요. 남자는 비웃으며 담배를 입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네가 뭔데 간섭이야? 이것 봐라. 우리는 돈 받으러 온 거야. 네가 값사줄 거 아니면 비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형님, 저 여자 데리고 갑시다. 시간 낭비 말고. 두 남자는 여자에게 다가가려 했고 여자는 한결의 뒤로 몸을 숨기며 떨었어요. 사장님, 제발요. 저 사람들 무서워요. 여자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결은 두 팔을 벌려 여자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얼마라고 하셨죠?
앞선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00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700이야. 일주일에 10%씩 붙으니까. 한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통장에 모아둔 돈을 다 써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분할로 갚게 해주세요. 두 남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형님, 저 사람이 갚겠다는데 일단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앞선 남자는 한결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 달 안에 다 갚아. 각서 쓸 수 있지?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쓰겠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와 펜을 꺼내 한결에게 던졌어요. 한결은 종이를 펴고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과 금액, 날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각서를 받아든 남자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한 달이야. 안 갚으면 이자가 더 붙어. 두 남자는 여자를 한번 쏘아보고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한결을 바라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는 한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사장님까지. 한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결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한결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너무 멋지세요. 그녀의 손가락이 한결의 팔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결은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여자는 다시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제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한결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는 한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결은 부드럽게 손을 빼며 카운터 뒤로 물러섰어요.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멈칫했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적어도 연락처라도.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가게 뒤편 문이 열리며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들어왔어요. 아이는 한결에게 달려가 그의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보여줄게. 한결은 아이를 안아들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모모야. 잘했어. 한결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여자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한결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들었어요. 여자는 한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는? 한결은 모모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모모는 여자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빠, 이 아줌마 누구예요? 한결은 모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야. 인사해. 여자는 모모를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녕. 예쁘게 생겼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는 가방을 집어들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 그럼 이만 갈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한결은 모모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모모야, 배고프지? 아빠가 빵 구워줄게. 모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한결은 앞치마를 두르며 오븐을 켰습니다. 모모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그 아줌마 무서웠어? 한결은 모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멀지 않은 곳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에서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최 비서가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님, 저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건가요? 최 비서는 대답하지 않고 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말해보게. 서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 비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결 씨는 700만 원을 대신 갚겠다고 했습니다. 각서까지 썼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비서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아이가 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결 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아이가?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최 비서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한결 씨는 그 아이를 내 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최 비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현베이커리의 간판이 보였고 가게 안에서는 한결이 모모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비쳤습니다. 최 비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 회장은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을 서재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규칙했고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어요. 미혼부, 보육원 출신 주제에 애까지 있어?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최 비서가 전한 또 다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숙자에게 빵을 주고 1000개의 빵을 나눠주고 700만 원을 대신 갚겠다고 나선 그 남자.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려. 이틀 뒤 서 회장은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옷은 먼지가 수북했고 여기저기 해진 자국이 역력했어요. 서 회장은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며칠 안 씻은 듯 얼굴에 때를 문질러 발랐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서 회장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려는 겁니까? 서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서 회장은 현베이커리가 있는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멀리서 작은 간판이 보였고 고소한 빵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서 회장은 몸을 웅크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걸음걸이와는 달리 그는 힘없는 노인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가게 문 앞에 다다른 서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결이 카운터에서 빵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선뜻 문을 밀지 못하고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한결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며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결은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고 서 회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어르신,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한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 회장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아니, 그냥. 한결은 서 회장의 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장사에 방해될 거 아냐. 서 회장의 목소리는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결은 잠시 서 회장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한결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우유와 갓 구운 크림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나왔습니다. 그는 서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어요. 드세요. 따뜻할 때가 맛있습니다. 서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며 한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돈은 없는데. 서 회장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서 회장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가게 뒤편에서 아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모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골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모모는 한결에게 달려가 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한결은 모모를 안아 올리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모모, 유치원 재미있었어? 모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모모가 한결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가 사실이었어요. 모모는 한결의 품에서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서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꼭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모모의 맑은 눈동자가 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 회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모모가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 집 없어요? 우리 집 올래요? 서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결이 모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모모야, 할아버지 불편하시겠다. 이리 와. 한결은 모모의 손을 잡으며 서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서 회장은 한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결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고 모모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어요. 서 회장은 거칠게 뒤를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됐어. 가봐야겠어. 그는 봉투를 꼭 쥔 채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서 회장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방향은 일정하지 않았어요. 서 회장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하얗게 퍼져나갔어요. 미혼부 맞구만. 보육원 출신의 애까지. 서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모의 맑은 눈동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아이의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수아의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수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수아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서 회장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수아야, 그 남자와 결혼하면 넌 내 딸 아니야.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수아의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전 아버지 딸 아닙니다. 뭐라고? 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삑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 회장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핸드폰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공원 벤치 위로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굴러갔어요. 서 회장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있던 서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했고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최 비서의 차가 보였어요. 차 문을 열고 들어선 서 회장은 낡은 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게. 최 비서는 백미러로 서 회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 회장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갈라져 있었어요.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차가 출발하고 도심의 불빛들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 회장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모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며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택에 도착한 서 회장은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서 회장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틀린 건가? 서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아내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환했지만 서 회장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을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 회장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재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서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 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서 회장의 마음속은 그 어떤 빛도 닿지 않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서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 서 회장은 서재에서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서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수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금액을 적어내려가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0억? 서 회장은 수표를 최 비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들고 가서 그 친구에게 전하게. 수아와 헤어지라고. 최 비서는 수표를 받아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하는 겁니까? 최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보육원 출신이 10억을 마다할 리 없지. 최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서재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해 보였어요. 다음 날 오전 현베이커리 문이 열리며 최 비서가 들어섰습니다. 한결은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추고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최 비서는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조용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 비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결은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최 비서는 봉투에서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0억입니다. 최 비서의 말에 한결은 수표를 내려다보았어요. 한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차분하게 돌아왔습니다. 최 비서는 말을 이었어요. 수아 씨와 헤어져 주십시오.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한결은 수표를 만지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최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서문도 회장입니다. 수아 씨의 아버지시죠. 한결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서문도 회장?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수아 씨는 약국집 딸이 아니라
한결은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문도 제약그룹의 외동딸입니다. 한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한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최 비서는 수표를 한결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아이 교육도 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결은 수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의 시선은 카운터 한쪽에 놓인 낡은 통장으로 향했어요. 모모의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3년 동안 모은 돈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결의 손이 천천히 수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최 비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한결의 손은 수표를 집어드는 대신 그것을 다시 최 비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 비서는 눈을 뜨며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최 비서가 말을 잇지 못하자 한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빵집은 제 누나가 남긴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누나와 저는 어릴 때 보육원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저를 6살 누나가 안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결은 카운터 위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는 저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모모를 낳았고 교통사고로. 한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죽기 전에 제게 부탁했습니다. 모모를 잘 키워달라고, 이 빵집을 지켜달라고. 한결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오븐, 작은 카운터, 달아빠진 의자들. 모든 것이 초라했지만 한결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나와의 약속, 모모에게 물려줄 엄마의 흔적, 그리고 한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아 씨를 처음 만난 건 이 빵집에서였습니다. 한결이 말을 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도 모모가 있다는 걸 알고도 저를 있는 그대로 대해줬습니다. 한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 돈 때문에 수아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제게 보여준 따뜻함 때문에, 진심 때문에 사랑하게 됐습니다. 최 비서는 한결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수표를 집어 최 비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최 비서는 수표를 받아 쥔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제 진심만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비서가 가게를 나서자 한결은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는 그의 손끝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잠시 후 한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누나와 어린 모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나, 수아 씨는 제약회사 회장 딸이었어. 나한테는 너무 먼 사람이야. 한결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 속 누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누나,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그날 밤 한결의 빵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수아가 후드를 눌러 쓴 채 안으로 들어섰어요. 한결은 마감 정리를 하던 손을 멈추고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 씨. 수아는 한결에게 다가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또. 수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한결은 수아의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아는 한결에게서 떨어져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 씨, 제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결은 의자를 권하며 마주 앉았습니다. 수아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약국집 딸이 아니에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수아의 말을 들었어요. 제약회사 회장의 딸입니다. 서문도 회장이 제 아버지예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보내신 분이 오셨어요. 한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수표도?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억이었습니다. 거절했어요. 수아는 한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결은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저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 배경이 아니라 수아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이요. 그게 한결 씨였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 사람이 신분을 속이고 사람을 시험해요? 수아 씨나 수아 씨 아버지나 똑같네요. 그쪽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상대하나 보죠? 한결이 소리쳤습니다. 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한결 씨를 사랑하는 마음, 모모를 아끼는 마음, 모두 진심이었어요. 한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턱선은 굳어 있었어요. 수아는 한결의 뒤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줘요. 한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던 한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수아는 후드를 다시 눌러쓰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븐에서 나오는 희미한 열기만이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최 비서로부터 한결이 10억을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손에 든 위스키 잔을 기울였고 책상 위에는 먹지 않은 식사가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겠습니다. 최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게. 출생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말이야. 최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며칠간 최 비서는 온갖 경로를 동원해 박한결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병원 서류, 옛 지인들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모아갔어요. 그가 찾아낸 자료들은 두툼한 파일로 쌓여갔고 파일을 넘길 때마다 최 비서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일주일 뒤 최 비서는 서 회장의 서재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서 회장은 의자를 돌려 최 비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고 턱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거칠게 자라나 있었어요. 최 비서는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모모에 대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모모는 박한결 씨의 친딸이 아닙니다. 서 회장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 비서는 파일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내 서 회장 앞에 펼쳤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기사입니다. 사망자는 박소연, 당시 29세. 유가족으로 4살 딸 모모가 남았습니다.
서 회장은 기사를 들여다보았어요. 사고 현장 사진 옆으로 박소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소연과 박한결 씨는 친남매입니다. 둘 다 갓난아기 때 같은 보육원 문 앞에 함께 버려졌다고 합니다. 최 비서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뒷면에는 흐린 글씨로 소연이와 한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소연 씨가 박한결 씨보다 6살 많았습니다.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누나 소연 씨가 동생 한결 씨를 끝까지 책임지며 키웠다고 합니다. 최 비서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남매는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서 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최 비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박소연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최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 동생 박한결 씨에게 모모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서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 비서는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한결 씨의 경력입니다. 3년 전 박한결 씨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 최종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서 회장이 눈을 떴고 최 비서는 합격 통보서를 보여줬어요. 연봉 8천만 원, 해외 연수 기회까지 주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업계에서도 주목하던 인재였다고 합니다. 최 비서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합격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박한결 씨는 사양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 회장은 메일 내용을 읽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시기의 병원 기록입니다. 최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모의 진단서입니다. 레버 선천성 흑내장.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으며 수술비는 약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 비서는 말을 이었어요. 박한결 씨는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조카 모모를 키우면서 수술비를 모을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최 비서는 빵집 인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박소연 씨가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빵집입니다. 유언에 모모에게 엄마의 빵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어요. 구석에는 박한결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박한결 씨는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모은 금액은 약 6천만 원. 모모의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서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최 비서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한결 씨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 동네 이웃들, 재료 납품업체 사장님. 최 비서는 메모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두 박한결 씨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꽉 쥔 주먹에서는 땀이 배어 나왔어요. 최 비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한결 씨는 미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누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판단하신 건 최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서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거친 숨소리가 서재 안을 채웠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서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법이에요.
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노숙자로 위장해서 시험하고 1000개 빵을 주문해 놓고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를 보내 유혹했어. 서 회장은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지. 모든 걸 참아내고 오히려 나눠주고 도와주고. 서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의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가족이 없다고, 미혼부라고. 내 편견으로 그 사람을 짓밟았어.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누나가 남긴 조카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을. 서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최 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가야겠어. 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양복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현베이커리로 가게. 내가 직접 사죄해야겠어. 서 회장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내가 너무 오만했어. 서재를 나서는 서 회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수아를 안고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그 옆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서 회장은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틀렸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구나. 서 회장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고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 회장이 저택을 나서려는 그 순간 최 비서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 비서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기 최 비서입니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최 비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재개발 조합 사람들이? 최 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서 회장이 급히 돌아섰어요. 무슨 일인가? 최 비서는 핸드폰을 내리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베이커리 쪽에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 회장과 최 비서는 차에 올라탔고 운전기사가 급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고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서 회장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더 빨리 갈 수 없나? 서 회장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비서는 앞자리에서 계속 전화를 걸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통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현베이커리 앞 골목에 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란이 한창이었습니다. 빵집 문 앞에는 두꺼운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은 한결의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이번 주까지 이 가게 비워야 한다니까. 못 알아들어?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침이 튀었습니다. 한결은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조카에게 물려줘야 할 엄마의 유산입니다. 못 비웁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산? 그런 거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 보상금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남자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한결을 위협했어요. 한결은 남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강제로는 안 됩니다. 멱살을 잡았던 남자가 한결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남자가 주먹을 치켜들었고 한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잠깐 골목 입구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서 회장이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어요. 남자들은 서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나올 때가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서 회장은 남자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결 씨에게서 손 떼시오. 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의 멱살을 잡고 있던 남자가 서 회장을 밀쳤어요. 비켜, 영감. 상관 말고 가라니까. 하지만 서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남자의 가슴팍에 툭 던졌어요.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고 남자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을 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문도?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옆에 있던 다른 남자들도 명함을 들여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서문도 제약그룹 회장?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한결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륵 풀렸어요. 한결은 비틀거리며 벽에서 벗어났고 서 회장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서 회장은 남자들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사위 가게를 건드려? 서 회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남자들은 뒤로 물러서며 허둥댔습니다. 사위라니요? 한결도 놀란 눈으로 서 회장을 바라보았지만 서 회장은 남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서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이사? 나야, 지금 당장 금빛구역 재개발조합 대표한테 연락해. 내 사위 가게에 조폭을 보냈다고 전해.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서 회장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분 안에 사과 안 하면 그 조합이랑 관련된 모든 금융 지원 끊는다고 해. 서 회장이 전화를 끊자 남자들은 이미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라 뵙고. 남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뒤로 물러서며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자들이 사라지자 골목에는 서 회장과 한결,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던 최 비서만 남았습니다. 한결은 서 회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 회장은 한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세 노인이 딱딱한 골목 바닥에 무릎을 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회장님, 한결이 황급히 서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서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이 늙은이가 당신을 너무 오해했소. 서 회장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가족이 없다고, 미혼부라고. 내 편견으로 당신을 짓밟았소. 서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한결은 서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서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숙자로 위장해서 당신을 시험했소. 청계빵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았소. 여자를 보내 유혹했소. 서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했어요. 당신의 모든 걸 알게 됐소. 누나를 위해, 조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당신을 말이오. 서 회장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렸소.
당신이 진짜 부자였소.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소. 서 회장은 한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용서해 주시오. 이 늙은이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오. 한결은 서 회장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결의 고백에 서 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노숙자분도, 빵 주문도, 그 여자분도 다 회장님이 보내신 거 알았습니다. 서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저도 모모의 아버지니까 이해합니다. 한결의 말에 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위를 얻게 돼 영광이요.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결은 그런 서 회장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아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수아는 한결과 서 회장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한결 씨. 수아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울먹였어요. 서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틀렸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서 회장은 수아를 꼭 껴안았고 수아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 회장은 수아를 안은 채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 씨, 모모의 수술은 내가 책임지겠소. 최고의 의료진을 구하겠소. 서 회장의 말에 한결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비서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가를 닦았어요. 골목 안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현베이커리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학병원 VIP 병동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복도를 오가고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12층 특별병실 앞에는 한결과 수아, 그리고 서 회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모모가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앉아 작은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아빠, 나 무서워. 모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한결은 모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모모야. 아빠가 여기 있어. 서 회장은 모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모야, 수술하고 나면 할아버지 얼굴도 더 잘 보일 거야. 모모는 서 회장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정말요? 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모의 뺨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모 눈 뜨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 볼 거지? 모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아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지금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모의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한결은 침대를 따라 걸으며 모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모모야, 금방이야.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모모는 눈을 감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수술실 앞 이중문이 닫히며 모모를 태운 침대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 서서 문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서 회장이 한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을 거요. 독일에서 온 최고 전문의가 집도하니까. 대기실로 돌아온 세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술 예정 시간은 8시간. 한결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수아가 그 손을 감싸쥐었어요. 한결 씨, 모모 괜찮을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기도를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한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오갔고 수아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 회장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 1시가 되자 최 비서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네. 지금은 먹을 수가 없어. 한결과 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3시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복도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수아는 그의 옆에 앉아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 회장은 수술실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턱선은 굳어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들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5시가 넘어서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고 한결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선생님, 모모는요?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시신경 손상이 예상보다 적었고 회복도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결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수아는 한결을 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아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서 회장은 의사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회복실에 있다가 곧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1시간 뒤에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복도를 빠져나가자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1시간 뒤 모모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붕대가 눈을 감싸고 있었고 작은 몸에는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결은 모모의 침대 옆에 앉아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모야, 아빠 여기 있어. 잘했어, 우리 모모.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모모는 작게 입술을 움직이며 속삭였어요. 아빠, 아파. 한결은 모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금방 안 아플 거야. 조금만 참아. 서 회장은 병실 창가에 서서 모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고 주먹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모모를 살려주셔서.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딸의 손을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붕대를 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모모의 침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가위로 붕대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한결은 모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수아는 다른 쪽에서 모모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침대 발치에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붕대가 한 겹 한 겹 풀리고 마지막 거즈가 벗겨졌습니다. 모모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보여요? 모모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모는 주변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수아 이모, 할아버지. 모모가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한결은 모모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모모야. 잘 보이지? 한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수아도 모모를 안으며 눈물을 닦았고 서 회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모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모모, 이제 할아버지 얼굴도 잘 보이지?
모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은 따뜻한 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하얀 꽃들이 통로 양옆을 장식하고 있었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앞쪽 단상에는 한결이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웨딩 마치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홀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아가 서 회장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아의 베일 너머로 보이는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서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고 모모는 앞자리에서 꽃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 이모 예뻐요. 모모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단상 앞에 도착하자 서 회장은 수아의 손을 한결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하오.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어요. 한결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한결과 수아는 손을 맞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사회자의 물음에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한결이 수아의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한결도 눈가를 붉혔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홀 안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모모는 앞에서 폴짝폴짝 뛰며 와 하고 소리쳤어요. 서 회장은 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았고 최 비서도 옆에서 눈가를 훔쳤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는 하객들이 음식을 나누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결과 수아는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고 모모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다녔어요.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한결이 허리를 숙일 때마다 하객들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서 회장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 무렵 현베이커리에는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모모네 빵집이라는 간판이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 회장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간판을 정리하는 인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한결과 수아는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 모모는 새 간판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우와 예뻐요. 해가 지고 간판에 불이 들어오자 골목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서 회장은 사다리에서 내려와 가족들과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군. 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1년 뒤 설날 아침 모모네 빵집에는 이른 새벽부터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한결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고 있었고 그 옆에서 서 회장이 서툰 손놀림으로 빵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님, 힘을 좀 빼셔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면 빵이 딱딱해져요. 한결이 웃으며 말하자 서 회장은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군. 자네는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서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수아가 커피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임신 6개월이었고 불룩한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여보, 아버지, 커피 드세요. 수아가 컵을 내밀자 한결은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서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딸의 배를 바라보았어요. 수아야, 무리하지 마. 앉아서 쉬어. 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수아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빵집 뒤쪽 문이 열리며 모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세배하러 왔어요. 모모는 환하게 웃으며 서 회장에게 달려갔어요. 서 회장은 밀가루 묻은 손을 재빨리 닦고 모모를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모모, 새해 복 많이 받아. 서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모모는 서 회장의 뺨에 뽀뽀를 했어요. 할아버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모모의 맑은 목소리에 주방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결은 오븐에서 각 구운 빵을 꺼내 트레이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빵들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자, 다들 하나씩 먹어보세요. 오늘 새로 만든 레시피예요. 한결이 빵을 나눠주자 모모가 제일 먼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맛있어. 모모의 감탄에 서 회장도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군. 자네 솜씨가 날로 늘어. 서 회장의 칭찬에 한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9시 모모네 빵집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설날인데도 문 여셨네요? 단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한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들 드시라고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 무료예요. 한결의 말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돈 받으세요. 하지만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빵을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설날 선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 회장은 카운터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한결의 모습,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모의 모습, 옆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는 수아의 모습. 서 회장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최 비서가 물었고 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네. 아주 괜찮아. 오후가 되자 한결은 모모와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리어카에는 빵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서 회장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보육원에 도착하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결아, 또 왔구나.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서 회장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한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서 회장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원장 선생님은 얼떨결에 답례를 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한결형, 빵 아저씨. 아이들의 환호 소리에 한결은 웃으며 빵 상자를 열었어요. 자, 다들 줄 서서 받아가. 모모도 옆에서 빵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서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서 회장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서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기 한결이 아저씨 가족이란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에요? 서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가를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러고 싶단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 회장은 그 자리에 한참을 무릎 꿇은 채 서 있었고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한결이 다가와 서 회장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여기서 자랐습니다. 누나도 여기서 자랐고요. 서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무시했는지. 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한결의 말에 서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이들이 빵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보육원 마당을 가득 채웠고
따뜻한 겨울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빵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게 안에는 수아가 차례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상 위에는 떡국과 전, 그리고 각 구운 빵들이 놓여 있었어요. 올해는 여기서 차례지네요. 수아의 말에 한결은 카운터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박소연의 사진이었어요. 한결은 사진을 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잘 살고 있어. 모모도 이렇게 건강하고. 네 사람은 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 회장이 먼저 절을 올렸고 한결과 수아, 모모가 차례로 따라했어요. 절을 마친 서 회장은 사진 속 박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당신 동생 덕분에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결은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모모가 작은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나 행복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빵집 문을 닫았습니다. 서 회장은 모모네 빵집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내가 빵집에서 설날을 보낼 줄은. 한결이 옆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상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제약회사 회장님의 사위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수아와 모모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 회장은 한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깨달았네. 진짜 부자가 뭔지 말이야. 서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돈은 내게 권력을 줬지만 이 가족은 내게 행복을 줬어. 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모모가 서 회장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부자예요? 서 회장은 무릎을 꿇고 모모와 눈높이를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일 부자지. 한결이 모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모야, 진짜 부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할아버지처럼, 수아 이모처럼, 그리고 너처럼. 모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사람은 골목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모모네 빵집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골목에는 고소한 빵 냄새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어요. 서 회장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풍요로움이구나.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모모는 한결의 등에 엎여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수아는 한결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고 서 회장은 그 뒤를 따라 걸으며 가족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서 회장의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소.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해 설날은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따뜻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편견과 오해로 사람을 판단했던 서 회장이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닫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한결이 당당하게 가족을 지켜낸 모습이 큰 감동을 줍니다. 돈과 배경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짜 부자를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결국 가장 귀한 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도 한결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나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